네, 한국제협방송 여성재 취업 프로젝트 슈퍼원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투리 시간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소소한 팁 몇 가지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출근할 때는요, 출근 시간 좀 아침 시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실천하기 좀 괴로워도 몇 번 하면은 또 몸에 익는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점심 시간에는 도시락을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나가르랴 또 대기 시간까지 합치면은 도시락을 싸갔을 때 한 30-40분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 여러분 건강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의 막바지 퇴근 시간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녁 시간에는 좀 심신이 지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게 더 효율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제 소소한 일상 속의 팁 꼭 기억하셨다가 오늘부터 좀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 월요일 2부를 통해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하기 앞서서 미래에 각광받을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황진경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진경입니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 연구소장이 밝히는 미래에 떠오를 만한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미래 직업 보고서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 변곡점 전문가 그리고 현존산업 종료가라는 이렇게 두 가지 미래에 떠오를 만한 직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7번째 그리고 8번째 직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토머스 프레이 연구소장이 밝히는 미래에 떠오를 만한 직업 7번째 직업은 바로 피드백 루퍼라는 전문가입니다. 이 피드백 루퍼란 최상의 피드백 연결고리를 만들고 또 피드백 융합을 해주는 전문가를 의미하는데요. 언제나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피드백 루퍼는 이를 잘 추스리시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평과 불만을 신기술 산업체들에게 전달해서 기술에 대한 친환경적인 대응을 주장하거나 신산업에 대한 신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회의 신기술에 대한 반응을 업체에 전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인류에게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장점이나 혜택을 잘 설명해서 일반인들이 신기술 그리고 신산업, 새로운 사회의 변화에 잘 적응하게 도와야 하는데요.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피드백 루퍼라고 부릅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를 잘 예측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불평, 불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 피드백 루퍼가 토머스 프레이 연구소장이 밝히는 미래에 급부상할 직업 7번째로 선정됐습니다. 자, 이어서 8번째 직업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8번째 직업은 바로 백레셔가 차지했습니다. 백레셔란 새로 나온 기술의 비방에 대한 대안을 새롭게 마련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부작용에 응답해주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 백렛이라는 것은 신기술이 나왔을 때의 부작용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겠죠. 그 이유는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변해서 귀찮게 만드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대로가 좋은 것이 바로 사람이죠. 모든 기술은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거나 친인간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대하고 무섭게 생겼던 로봇이 이질적인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로봇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인간보다 키를 더 작게 하거나 또는 귀여운 디자인으로 변해갑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가까이 두고 싶어지게 하기 위해서죠.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친환경적인지 역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신기술이 빠르고 좋지만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면 또 사람들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를 미리 사용해서 실험해보고 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것인지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부작용을 알아서 점검하거나 고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백레셔인데요. 이들은 대안을 찾아서 새로운 디자인이나 새로운 기술이 더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직업입니다.
자, 이렇게 토머스 프레이 연구소장이 밝히는 미래에 급부상할 직업, 이제까지 8가지를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맞는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새롭고 풍성한 미래 직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 직업 보고서의 황진경이었습니다. 네, 매주 퍼스널 브랜드를 주제로 저희가 2부 함께하는 슈퍼맨 리턴즈 2부 시간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지식소통 전문가 조윤심 대표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봄에 맞게 좀 새롭게 이 브랜드의 개념을 좀 정의 내려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요? 네. 개나리, 버들, 산수유, 목련, 벚꽃. 네. 이거의 공통점이 뭐죠? 봄꽃들 아닌가요? 맞아, 꽃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우리 김춘수의 꽃이라는 혹시 아. 그 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네.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다음이 바로 브랜드의 핵심이에요. 네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아, 네. 그러면서 이제 꽃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브랜드라는 건 바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 문장을 가지고 내가 먼저 말을 한 다음에 네. 다른 사람이 나를 그걸 다시 불러줬을 때 완성되는 게 바로 브랜드입니다. 오, 그렇군요. 내가 만들고 남이 완성하는 것. 네, 오늘도 감동적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브랜드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리는 시간이 바로 저희가 2부 통해서 전해드리는 순서인데요. 저희가 그 시작을 항상 조윤신 대표님께서 직접 만나고 오신 이 퍼스널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그런 분들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오늘 어떤 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 분야는 여자를 별로 이렇게 생각하기, 떠올리기 어려운 분야인 경우인데 네네. 67년 만에 여성 최초 검찰 역사상 첫 여성 지검장이 되신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네, 저랑 같은 성이죠. 네. 조희진. 네네. 네, 아, 서울고검 네. 차장검사님이셨는데요. 헤어스타일 대표는 좀 비슷한데요? 비슷하죠. 네. 네. 제가 처음 만나 뵈러 갔을 때 네네.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계셨었거든요. 아, 왜요? 네네. 그러니까 다치셨- 뭘 하다 넘어지셨대요. 회식 가시다가 옆으로 비켜 그러더니 본인이 넘어지셔가지고 네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인터뷰하거나 그럴 때 보통 경우는 그렇게 약속이 잡혔을 때 본인이 불편하면 약속을 미루거나 그렇게 그렇죠. 하셨는데 이분은 이미 그러니까 딱 정해진 약속에 맞춰서 불편하더라도 그걸 감수하는 걸 보면서 아 역시 뭔가 다르다라는 거에 첫인상으로 시작을 했던 그런 네. 분입니다. 저는 사실 여성 첫 지검장이시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라고 이제 먼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나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젊으시더라고요. 예, 젊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위대한 업적을 세우신 그런 분이라 더욱더 귀 쫑긋하고 이제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이 조희진 검사님 소개부터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이렇게 3T 앞으로 저희가 할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우리 보통 이런 쪽 얘기하면 굉장히 카리스마 세고 네. 남성적 카리스마가 되게 셀 것 같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부드러운 인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진 속에서도 굉장히 그냥 평범한 그렇죠. 지나칠 주부님 때는 같으신, 예. 절대 이분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데 막상 일을 하시거나 네. 이럴 때는 다르게 이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최초를 넘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까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분이 본인의 그런 사명감으로 이렇게 어떤 이 내세운 게 내가 확실하게 판단을 하기까지는 이게 판단을 확실하게 해야 다른 사람의 그 진실을 오도하는 일이 없겠다라고 네. 생각하면서 이게 본인이 공부를 하거나 뭔가 준비할 때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이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성 1호라는 그런 기록을 세우고 있는 조희진 지검장에 대해서 저희가 참 궁금한 게 많은데 특히 이 시간에 퍼스널 브랜드를 어떻게 구축했는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도 3T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한 3T라 함은 바로 이 세 가지인데요. 재능 훈련 시간, 탤런트 트레이닝 타임까지. 네, 오늘도 좀
좀 발음 연습을 해왔는데도 꼬이네요. 네, 이렇게 세 가지 3T로 저희가 좀 짚어볼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 T죠. 탤런트. 그녀의 재능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네. 사실 시작은 굉장히 평범합니다. 저희가 이 브랜드를 가진 분들은 뭐 처음부터 굉장히 위대했을 거다. 뭐 확실하게 이 길은 내 길이야 이렇게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평범했던 시작을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당시만 해도 사실 여자는 시집을 잘 가기 위해서 대학을 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서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대학을 보내신 케이스고 네네. 어머니는 뒤에서 아니다. 여자도 확실하게 자기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 공이 크셨네요. 네, 직업관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좀 심어주셨던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 이 방송이 주로 여성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이 커리어, 이 브랜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확실한 직업관이나 이런 브랜드관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이런 분들 맞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이제 나와서 제 꿈이 현모양처였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믿기지 않는 그렇죠. 그 발언이죠. 그 꿈은 네.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희진 차장 검사님도 맨 네.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는 그 당시는 현모양처가 되는 게 보통 많은 여자들의 이렇게 말까 대학을 예전엔 가서 그랬죠. 결혼을 하고 네. 이제 이런 방식이었다면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본인은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게 되기까지는 본인이 이렇게 막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큰애한테는 보통 기대치가 높잖아요. 네네. 아들이라 기대치가 높은데 본인은 막내 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소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본인이 좋아하는 걸 했는데 그 좋아하는 게 신문 보는 거, 요약하는 거, 글 쓰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또 좋아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랑 조금 다른 좋아하는 거를 한 것 같기는 그게 해요. 되실 분이었네요. 네. 거기다가 또 이분이 또 좀 다른 사람과 이 자신의 재능을 찾은 게 다른 건 네. 법대 가면 다들 어렵다. 이런 얘기 주변에서 되게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거 하면 여자가 되게 어렵대. 그러면 대부분 그냥 포기합니다. 사실 일단 딱 생각하면 그죠? 힘들잖아요. 주변에서 벌써.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네네. 보통 대반인데 이분은 일단 그냥 본인이 먼저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되네? 이렇게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하기도 전에 이걸 안 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네. 10대 1이라도 한 명은 붙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시는 거죠. 대부분 10대 1이면 경쟁률이 높다고 아예 포기하거든요. 그쵸. 근데 한 명이 붙을 거다. 어쨌든 한 명 붙으니까. 그렇죠. 네네. 장학금 받기 어렵다 그러면 어려워도 누군가는 받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그쪽에다가 생각하고 그냥 그 일을 해버리시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한테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 경험하고 행동에서 찾게 된 그런 네네.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주인공도 역시 초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한 줄 말로 할 때는 참 쉽게 할 수 있지만 이분도 나름 이 재능을 이제 트레이닝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겹지 않으셨겠어요. 네. 그래서 이 트레이닝의 시간, 이 두 번째 T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보통 이 업계가 남자가 주로 많이 있다 보면 네. 기준을 여자한테는 훨씬 더 혹독하게 이렇게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네네. 어느 정도 하면 그냥 됐어라고 얘기하고 여자가 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통 여자들도 그냥 이 정도면 됐지라고 판단을 하고 그만두거나 이러는데 이 조희진 차장검사님은 일을 하실 때 임신 기간에도 그 판사로서 이 밤샘 수사를 하는 부분들도 마다하지 않고 네. 여자로서 뭘 못하는 게 아니라 검사로서 생활을 했다라는 게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끝을 보시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자신의 분야의 전문성과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남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 이상으로 여자라서가 아니라 남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훈련을 했다는 게 조금은 다른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또 왜 생각으로 일을 하더라도 체력이 딸리거나 끈기, 그렇죠. 뭐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게 말로는 쉬운데 사실은 이게 그럼요. 훈련이 돼야 되는 네네. 거잖아요. 이걸 가장 많이 훈련시키는 게 바로 아버지하고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무조건 등산을 데리고 갔답니다. 졸리고 피곤했는데 일단 데려가 가서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정상을 찍고 오면 용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갔다 오면 보상이 네네. 주어지는구나. 그리고 정상에 가서의 그 시원함
이런 걸 느끼면서 어떤 해냈다 이런 쾌감을 느끼면서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게 됐다는 얘기를 이제 네. 해주셨고요. 네네. 또 하나 재밌었던 건 오빠가 이제 수영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그냥 동네에 이렇게 작은 풀장에 놀러 가는 기분으로 갔는데 이 선수들이 뛰는 그 네. 물에다 저를 이제 본인을 막 이렇게 집어 네. 넣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빠까지 이렇게 혹독하게 네, 훈련시킨 그래서 거예요? 이거를 트랙을 다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래서 처음엔 죽겠다고 막 네네. 그랬는데 나중에는 수영 선수가 뛸 만큼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이제 끈기 네네. 뭐 이런 것들을 갖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결국 검사로서 어떤 사건을 조사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 더 이렇게 그 자료를 조사하는 게 사실은 체력장애인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단련되었던 이 신체 운동 여기서 기인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현명체로 키우시던 분들께서 어떻게 등산과 수영을 열심히 시키셨는지 아이러니죠. 그래요. 예. 네. 자, 저희 아이들도 당장 산 태우고 좀 수영 시켜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타임인데요. 굉장히 뭐 좋은 시간들, 안 좋은 시간 누구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 조희진 지검장께서는 여성 1호의 지검장님 될 때까지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사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승승장구했다면 이분이 이슈가 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승진해서 누락됐을 경우, 그다음에 뭔가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잘 안 풀렸을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내가 여기에 역량이 없나 보다. 아니면 그런 인사 조치에 불만을 표하고 네. 얼굴 표정이 일단 드러나죠. 우리 또 이 주변이 이게 나를 위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를 위해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게 그쵸. 대부분의 여성들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정치력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이 안 풀릴 때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봤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이 일이 진짜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를 확실하게 체크를 한 다음에 일단 내가 선택했으면 끝까지 가보는 거. 그리고 안 됐을 때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다시 시간을 견디는 것. 이런 것들이 이분을 그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지금 현재 그 분야의 최고가 되게 하는 어떤 그 시간을 견디는 지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3T로 성공 철학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퍼스널 브랜드의 주인공, 67년 검찰 역사상 첫 여성 지검장이 된 조희진 지검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우리의 길을 이제 찾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조윤심 대표님께서 직접 팁을 주실 순서인데요. 오늘은 나의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팁을 전해주실 건가요? 네, 보통 이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막 이렇게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분이 있는데 보통 브랜드는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 관련된 직종이나 그런 그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첫 번째 저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는 이중 유리천장을 깨라.
바로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보통 유리천장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중은 뭔가요? 그렇죠. 네. 보이지 않게 소수민족이나 여성 같은 사람한테 이게 차별이 맞아. 지어지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강하게 네네, 맞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중 유리천장이라고 하면 본인이 스스로 치는 유리천장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위로 못 올라가게 하는 게 유리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육아나 가정 문제에 부딪혀갖고 먼저 포기하는 거. 그게 이중 유리천장이거든요. 말 되네요. 네. 그럴 때는 이게 다이렉트로 먼저 그걸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돌아가더라도 천천히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이 네. 이중 유리천장을 치지 않고 본인이 그 길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팁으로는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말고 좀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나만의 살 길을 찾자 한마디로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보통은 네. 스스로 어느 벽을 져놓고 거기 가기 전에 그냥 스스로 먼저 포기해 버리거든요. 맞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유리천장 치지 말고 돌아가더라도 앞으로 자꾸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속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걸 전해주실 건가요? 네. 두 번째는 안 될수록 적극적으로 대시하라. 우리 보통 안 되면 아예 포기하고 네. 완전히 그냥 차퍼덩 누워서 네네. 쉬어가잖아요. 네네. 이럴 때 더 적극적으로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이때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멘토도 찾아다니고 네. 주변의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객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인정받지 못했다고 막 그 소극적으로 막 그 본인이 잘하는 것까지도 제대로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를 조금 더 어필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럴 때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잠깐 때를 기다렸다가 그럴 때도 여전히 멈추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이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네네.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안 될 때도 움직이면서 원하는 고지까지 가는 것 그게 굉장히 필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 어떤 걸 제시해 주실 건가요? 네, 이건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운동으로 끈기를 키워라. 하셔야겠네요, 진짜. 그렇죠. 이게 숨쉬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아니, 보기엔 체력도 너무 좋아 보시고 그런데 항상 직접 말씀하시니까요. 운동하셔야 된다고. 저질 체력. 그래서 정신력으로 뭔가 버틴다 하더라도 체력이 딸리면 사실은 그 일을 오래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네.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작가, 글을 쓰는 직업인데 이건 딱 엉덩이의 힘으로 쓰는 거예요. 버티고 앉으려면 네. 정말 체력이 세야 된다. 그래서 네. 이 올 지금 날씨도 너무 좋으니까 네. 일주일에 3번 30분씩은 반드시 이 동네를 꼭 돌겠다라는 거를 이제 4월부터 해보려고요. 네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예요. 알겠습니다. 자, 조현진 대표께서 직접 멘토링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세 가지 방법 전해주셨습니다. 이중 유리 천정을 깨라. 그리고 안 되는 일수록 대쉬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운동을 열심히 하자. 체력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오늘 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성공을 부르는 생활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먼저 짚어보고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웃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부정적으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얼굴이 찌그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이름을 쓰고 그 이유를 쓰다 보면 내가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마음속에 응어리진 부분들을 바깥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난주에 되게 이쁘게 잘 나오셨네요. 지난주에 네. 저한테 그림 초등처럼 그린다고 네, 굉장히 제가 뭐라고 구박하셨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직접 이제 실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리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림을 이제 대충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 주신 분들 3명씩 꼽았는데 사실 쓰기 전에는 뭐 누가 있지?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기억을 막 예전 기억까지 떠올려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쓸 사람들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궁금한 게 예전처럼 이렇게 뭐 하루 매일마다 할 건 아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거 쭉 가지고 그냥 기억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6개월에 한 번이요? 네, 그래서 이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계속 변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네.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잊혀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 사람을 굉장히 내가 막 이렇게 파괴하고 이 사람을 원망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면 사라져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람이 내 곁에서 어떤 사람이 오고 가고 있는지를 체킹하는 차원에서 6개월에 한 번 해보면 좋을 것 같죠. 알겠습니다. 저희 지난주 점검 잠깐 해봤고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 그 생활 습관부터 이제 접근해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전해주신 생활 습관은 어떤 건가요? 요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쉽게 해볼 수 있을 터닝 포인트인데요. 네네. 한 달에 하루 나의 날, 마이데이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빨간 그날은 날로 지정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예 네네. 공식적으로 딱 한 달 전에 이제 4월이 이제 오잖아요. 4월 중에 어떤 날은 마이데이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게 해놓은 다음에 네네. 그날은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 중에 못했던 것들 있죠. 그래서 뭐 박물관도 가고 쇼핑도 하고 관람도 하고 영화도 보고 네. 뭐 휴식도 하고 다 오, 좋습니다. 좋은데요? 근데 여기서 네. 핵심은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라는 거예요. 아, 네. 네, 마이데이에 5만 원을 쓰든 10만 원을 쓰든 확실하게 딱 해놓고 네. 그걸 무한대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여기에 나의 마이데이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거. 그래갖고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를 내가 주도적으로 연출하고 있다라는 거를 해봄으로써 내가 굉장히 주인공적으로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가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보고 싶은데요. 한 달에 꼭 한 번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제 네. 집안에 이제 저희가 있으니까 매일 나의 날을처럼 사는 네, 거가 네. 좋은데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터닝 포인트 생활 습관은요, 마이데이를 정하자라고 정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퍼스널 브랜드 관련 책 한 권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 오늘 어떤 책으로 준비하셨나요? 네. 이 브랜드 개념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그 책을 하나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네. 찰스 핸디의 포트폴리오 인생.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보통 왜 주식 투자에서 분산 투자를 할 때 쓰는 용어 중으로 많이 알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 인생에서 개념을 잘 이렇게 확인해 보면 네. 직업도 포트폴리오로 분산을 한다. 저의 예를 들어드리면 네네. 저는 조연심이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저의 직업은 작가이기도 하고 강사이기도 하고 브랜드 컨설턴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행자이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각종 기획자로서 오. 되게 다양하게 분산 네네. 투자하는데 이 중에 잘 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나라는 사람의 직업들을 분산 투자하는 그게 포트폴리오 어떤 그 인생으로서 본인이 삶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누가 주어진 일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일을, 내 인생을 포트폴리오로 구획을 나눠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볼 수 있게끔 설정하면 되게 좋고요. 네네. 이때 한마디 딱 정의를 내리면 네. 삶을 바꾸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찰스 핸디가 전해준 아주 불후의 이 한마디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책을 보면요, 굉장히 뭐 예전에는 한 올만 파야지 성공한다라고 했는데 바뀌는 세대의 어떤 트렌드를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직업이나 여러분 일상 속에 있어서도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서 분산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성공 확률이 높다는 그런 거 왠지 알 수 있게 해줄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저희가 숨가쁘게 알차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퍼스널 브랜드 구축, 그만큼 여러분들 가까워졌기를 바라면서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조현심 대표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자, 시간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가장 귀한 이 시간 오늘도 잘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슈퍼맨 리턴즈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